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13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 강에서 가장 중요한 연력학 그 엔트로피 변화량,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는 식을 유도했었고 계산도 해봤죠. 그래서 열 전달 나누기 시스템의 온도로 정의하는데, 물론 가역 과정일 때, 비가역에서는 이게 등식으로 안 되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고, 등식인 경우만 딱 정의가 가능하니까 가역 과정일 때 열전달은 불완전 미분이지만 열전달을 t로 나눈 값은 완전 미분 값이어서 물성이 된다. 그래서 그 물성의 이름을 엔트로피라고 하자. S라고 쓰고 엔트로피라고 읽자. 엔트로피. 이 의미는 비가역성의 뭐 척도, 정도, 또는 다른 말로 무질서도, 얼마나 무질서한가, 무질서도, 이런 정도로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완벽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트로피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 엔트로피 변화량을 각각 구해보고 합해보니까 항상 플러스가 나왔죠. 엔트로피가.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증가 원리를 엄밀하게 유도해보면 6.2.1절에 나와요.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또는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엄밀하게 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증가 원리는 우리말로 하면 이런 건데, 고립 시스템에서 얘기죠. 고립 시스템, isolated system. 고립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원리인데, 고립 시스템이 뭐였죠? 우리가 시스템을 크게 세 가지로, 밀폐 시스템, 그 다음에 개방 시스템, 고립 시스템. 첫 시간에 배웠을 거야. 밀폐 시스템 뭐예요? 물질 전달이 이 시스템과 서라운딩, 경계, 바운더리를 넘나들 때 이제 물질 전달이 불가하다. 이게 밀폐 시스템이지. 뭐 에너지 전달은 가능하겠지. 개방 시스템은 물질 전달도 가능하다. 물론 여기 에너지 전달은 둘 다 되고, 근데 고립 시스템은 물질 전달도 안 되고 에너지 전달도 안 된다.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 그런 의미야. 아시겠죠? 그럴 때 고립 시스템에서 그 안에 물론 밀폐 시스템, 개방 시스템, 여러 가지 서브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둘러싼 전체 시스템 또는 고립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이걸 유도하시오. 이렇게 문제 될 수 있어요. 우리 책에 있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아까 처음에 엔트로피식 자체, 정의식을 유도하시오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수식으로 유도해 보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출발점은 클라시우스 부등식에서 출발해요. 클라시우스 부등식에서 출발. 요거. 클라시우스 부등식에서 출발. 자, 사이클 하나 그리고 여기가 출발점 1, 경유지를 2,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해봐요. 그래서 A라는 길로 갔다가 B라는 길로 돌아온다. 이랬을 때 편의상 갈 때는 액추얼, 실제 과정으로 가정하고, 실제 과정이란 뭐야? 이
비가역적인 과정으로 가정하고 돌아오는 것은 편이상 이상적인 과정이라고 가정해봐요. 하나는 irreversible, 하나는 돌아올 때는 reversible. 우리 책에 자꾸 이제 내부라는 말이 따라다니는데 내부 가역 과정. 요건 그냥 무시하고 이해하셔도 돼요. 제 강의 수준으로. 엄밀한 의미는 뭐냐면 열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제 여기 이 엔트로피 변화가 있고 또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막 섞일 거 아니에요. 온도가 고열원이 안으로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열이 들어갔다. 될 Q만큼. 이 시스템의 온도는 TS다. 그랬을 때 이 넣어준 열과 시스템의 요만큼 엔트로피 변화가 생겼죠? 생겼어요. 근데 여기 말고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엔트로피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시스템이 이 안에 온도 차에 의해서 막 재배열되면서 엔트로피 증가도 생길 수 있어요. 추가적인 그걸 내부적으로도 가역이다 그런 뜻이야. 그런 거 무시하자. 오로지 이제 경계에서 열이 넘나들 때 그때를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내부 가역이 뭔지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건 읽어 보시되 그건 그냥 무시하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수준으로만 이해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유도해 보는 건데 갈 때는 비가역, 올 때는 가역, 갈 때는 비가역, 돌아올 때는 가역. 이렇게 했을 때 요 식을 적용해 봐요. 그러면 이게 0인데 갈 때는 1에서 2까지 del Q 나누기 T의 A 더하기 돌아올 때는 2에서 1까지 del Q 나누기 T의 B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두 번째 것이 이제 reversible이죠. reversible. 그죠? reversible. 요건 이제 actual 실제 과정. irreversible. 그러면 요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reversible이니까 요 두 번째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것을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이 정의를 배웠으니까 이거 reversible일 때는 요걸 DS로 쓸 수 있다. 그쵸? 요거. 이해됐죠? 이렇게 여긴 그대로 그냥 써주고 1, 2 델 Q 나누기 T A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뭐야 요거 그냥 S1 빼기 S2로 쓰면 되죠? 요거 이제 적분 가능한 값이니까 S는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지금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2로 가는 어떤 임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봐. 임의의 실제 과정. 임의의 실제 과정이라고 있으면 실제 과정이 액츄얼이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 S2 요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S2 빼기 S1은 무엇보다 크거나 같다? 1에서 2까지 델 Q 나누기 T 크거나 같다가 나오죠. 요거 A 실제 과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이 좀 불편하니까 이것을 등식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등식으로 고쳐서 써주고 1, 2 델 Q 나누기 T 이건 실제 과정 더하기 뭐 알파 더하기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지. 우리 책에서는 이걸 세타로 안 쓰고 S generation으로 썼네요. 생성 엔트로피 S generation. 어떤 책에서는 세타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만약에 단열 시스템이라고 하면 뭐야? 단열. 지금 어떤 임의의 시스템에 초기 상태가 1이었는데 여기에 열을 넣어줘서 상태가 2로 바뀌었어요. 상태가 이렇게. 그런 거죠. 그랬을 때 엔트로피 변화량은 1에서 2로 가는 동안 T분의 델타 Q
여기 T 온도, 넣어준 열. 이렇게 해서 이거 T분의 델타 Q 계산할 수 있겠죠? 저 값. 그것보다 좀 크다. 플러스 S 제너레이션이 생겼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경계로 열이 전달돼서 엔트로피가 늘어났다 하는 부분이 이거야. 요거. 즉, 열 전달에 의한 엔트로피 전달이라고 보면 돼. 이것은. 응? 경계에서 열 전달, 경계에서 주위에서 경계를 타고 시스템 안으로 쏙 들어갈 때 엔트로피가 전달되는 개념이지. 경계에서 넘어갔다. 경계에서 열이 전달되면서 엔트로피도 전달됐다고 해석할 수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크다는 건 뭐냐면 내부에서 뭔가 엔트로피가 생겼다. 이건 부등식이니까. 내부도 리버서블이면 이것도 0이지. 그렇죠? 단열이면 이게 0. 그렇죠? 그래서 단열이어도 엔트로피는 항상 생성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지. 그렇죠? 단열이어도, 심지어 단열이어도. 즉 고립 시스템은 에너지 전달 없애야 되니까 단열. 물질 전달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립 시스템에서 이게 0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S2 빼기 S1은 항상 생성량이 있다.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이 두 식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제 델타 S 아이솔레이티드 고립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저 식에서 고립 시스템에서는 이게 0이 되고, 그래서 고립 시스템에서 저 앞 단계에서 즉 S2 빼기 S1이 고립 시스템에서 0 플러스 S 제너레이션이니까 항상 이거는 0보다 큰 값이고, 그러므로 델타 S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됐죠? 엔트로피 증가 원리를 그림으로 그리고 유도해 보시오 하면은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사실상 6장이 다 끝난 건데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 되는데, 조금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엔트로피의 물리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교과서에 짧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짧게. 교과서 몇 페이지 나와 있지? 물리적인 의미가 230페이지에 보세요. 230페이지 보시면 좀 설명이 돼 있어. 230페이지. 우리가 지금 연력학적으로 유도한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S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정의한 거죠. 엔트로피 변화량이 경계를 타고 외부에서 열이 들어오면 그 열과 시스템의 온도로 나눈 이걸로 정의를 하고, 그때 리버서블로 이렇게 정의했었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 이게 연력학적인 정의인데, 이 정의에 의하면 어떤 시스템에 열이 들어가면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굳이 이걸 막 이제 물리적 개념으로 설명해 보려고 하면 열이 더 들어가면은 무질서해진다. 질서가 더 약화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얼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음 1kg. 얼음 1kg이 있어. 여기에 열을 가했어요. Q를 넣었어. 그럼 얼음이 어떻게 될까요? 적정량을 넣으면 얼음이 물로 되겠지? 물로? 그러면 좀 더 무질서해진다고 볼 수 있겠지. 얼음보다는 물이 좀 더 무질서하잖아.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여기에 더 Q를 넣어서 수증기가 되었어요.
수증기. 그러면 물보다 수증기가 더 무질서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더 무질서해진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물리 이 통계 연력학에서 볼츠만이 그 유명한 볼츠만이 엔트로피를 좀 더 깊이 있게 본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230페이지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해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봐요. 연력학적으로는 지금 제가 저렇게 설명을 했는데 더 통계 연력학이라고 봐야 되겠지? 통계 연력학적으로 보면 통계 연력학적 의미 또는 뭐 물리적 의미, 물리학적 의미, 물리적 의미, 엔트로피의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볼츠만. 볼츠만 들어봤어요? 볼츠만? 복사해서 볼츠만이 나오지? 스테판 볼츠만 법칙, 그 볼츠만의 식이 있어요. 볼츠만이 다음과 같이 엔트로피를 정의했어. 엔트로피는 K 곱하기 로그 W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의를 했어. 여기서 W는 이렇게 여기서 W는 뭐냐? 거시적 평형 상태에 대하여 가능한 미시적 상태들의 총수 이렇게 정의했어요. 거시적 평형 상태 대하여 가능한 미시적 상태의 수, 총수 의 로그에 비례한다. 그리고 비례상수는 여기 비례상수가 있다. 요 K는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1.308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이다. 단위는 킬로줄 퍼 킬로몰 켈빈으로. 이게 제가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까 그거였어요. 예를 들어 얼음이라는 게 있어. 얼음. 그러면 얼음이라는 거시적 평형 상태가 있어요. 거기에서 가능한 미시적 상태가 여기 구조를 보니까 얼음의 구조가 이렇게 있어서 대략 한 5개 정도의 미시적 상태가 있을 수 있겠지. 얼음에서. 그런데 물로 보니까 물에서는 훨씬 더 많은 미시적, 물이라는 거시적 상태의 그 구조를 보니까 얼음보다 더 많은 한 뭐 50개 정도의 미시적 상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수증기로 보니까 훨씬 더 무질서해지고 거기는 수증기라는 단일한 거시적 평형 상태의 미시적 상태가 훨씬 더 많은 예를 들어 500개 정도의 미시적 상태가 있다. 즉 무질서도가 커진다. 그런 의미야.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거시적인 상태가 있을 때 그 안에 미시적 상태가 얼마나 많은가. 통계적인 값이지. 통계적인 값. 그거에 비례한다. 근데 로그에 비례한다. 라고 했고, 그 앞에 이제 K가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가장 중요한 연력학적으로 정의한 엔트로피 설명드렸고, 또 볼츠만이 설명하고 있는 통계 연력학 또는 물리학적인 그 연력학의 정의를 알려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헷갈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좀 검색도 해 보시고 엔트로피가 무엇인가. 우리 연력학에서는 주로 열전달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의 미시적인 상태의 개수가 늘어나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14주차 때 오늘 안 한 부분 또 이걸 활용해서 실제 이제 다양한 조건들 등온 과정 또 단열 과정 등 엔트로피죠.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그 연력학적 과정에서 해당하는 엔트로피 값을 구해내야 되겠어요. 엔트로피 변화량 계산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그 엔탈피나 내부 에너지 구하는 거 했잖아. 그렇듯이 이제 엔트로피도 구해내야 돼요. 이상기체일 때 특별히 이상기체 조건을 적용해서 엔트로피 값을 구할 때 어떻게 다른 물성, 온도나 압력, 최적을 가지고 엔트로피 변화량을 구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하면 이제 한 학기가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 시간이 있으면은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고, 연습 문제를 미리 연습 문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엔트로피를 정의했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는 고립 시스템에서 항상 증가한다는 것을 유도해봤고, 또 엄밀한 의미의 엔트로피식, 즉 볼츠만식이 저렇게 된다는 걸 설명을 했고, 여기서 말하는 요 W가 뭔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 볼츠만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이상기체를 적용한 조건에서 다양한 과정에 대해서 엔트로피 변화량을 실제 계산해보는 문제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